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물병 이야기라고 하는 코너고요. 이 코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평소에 궁금했던,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질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병 이야기에서 물병 이야기라는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인 예방접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가정의학과의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물병 이야기가 원래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 화요일에 8시에 하다가 이제 시간을 옮겨서 7시로 하고, 이번 달에는 좀 일찍 첫째 주 화요일 날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성인 예방접종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이라 그러면은 이제 영유아 예방접종이라고 하죠. 이제 아기들 예방접종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다 이제 아이들 예방접종을 다 맞춰 보셨겠죠. 근데 이제 어른도 예방접종을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는 영유아 예방접종은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냥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접종을 시키면 그 나이대에서 집단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그게 이제 보건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은 아이들 영유아 사망하고 관련된 감염병을 줄인다든가, 혹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들을 어릴 때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그런 병들을 이제 미리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런 병들을. 그러니까 이제 보건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이제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은 아이들이 받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어른들도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어른들에 대한 성인 예방접종은 영유아 예방접종과 조금 성격이 달라서 이거 집단적으로 그냥 모두 다 맞아야 된다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혹은 이제 어떤 뭐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혹은 그 병에 걸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감염 질환에 걸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접종을 해서 개별적인 효과를 본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보건학적인 의미보다는 의학적으로 그 사람에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접종을 권고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성인 예방접종도 집단적인 접종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 해서 집단적인 효과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방접종하고 관련돼서 우산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산효과라는 말이 이제 사실은 우산효과라는 말은 꼭 예방접종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우산효과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예방접종에서 쓰는 우산효과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나는 예방접종을 안 맞았어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다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그러면 나는 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 걸리니까 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인데, 그게 아니라, 왜 우리 비가 올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나는 우산을 안 썼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우산을 쓰고 있으면 그 우산 밑에 나도 그냥 낑겨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산이 없을 때 비를 맞는데 다른 사람들 우산 쓰는데 그 옆에 서 있으면은 그냥 우산을 난 안 썼지만은 마치 우산 쓴 것처럼 그 병에 잘 안 비를 좀 덜 맞거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 성인 예방접종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맞다 보면 그 병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 병이 줄어드니까 안 맞은 사람까지도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집단적인 효과가 일부 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으면 맞을수록 좋다. 그래서 집단 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예방접종을 많이 맞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예방접종하고 관련돼서는 이제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병원에 가면 뭐 생백신이냐 사백신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생백신, 사백신, 그러니까 한자로 생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사는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균주를 살아있는 채로 넣어주는 거는 생백신. 그러니까 균주의 껍데기라든가 뭐 이렇게 균이 살아있는 건 아닌데 그 죽은 채로 그 균주의 껍데기라든가 일부 부위만 넣어줘가지고 면역 효과를 보는 건 사백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생백신은 살아있는 균주를 넣어주는데 이 균이
이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항체를 만들고 이 만들어진 항체로 이제 평생을 가는 건데, 만약에 이 주사를 맞는 이제 사람이 몸이 되게 약해요. 그러면 이 균이 들어왔을 때 이겨내서 항체를 만들었는데 균한테 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균을 넣을 때 이 균을 굉장히 약하게, 아주 힘이 하나도 없는 애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약독화 생백신,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생백신은 뭐 MMR이라고 하는 주사가 있죠. MMR은 영어로 미즈스, 먼프스, 루벨라에서 그 앞에 글자를 딴 건데, 홍역, 볼거리, 풍진, 이제 요런 예방접종이 되는 거죠. 아이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두 예방접종도 있고, 생백신이고, 대상포진도 지금은 이제 사백신이 나왔지만 이제 원래는 생백신으로 이제 개발이 처음에 됐었죠. 원래 생백신은 이 살아있는 균을 넣어주면은 굉장히 면역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 맞는 거를 이제 원칙적으로 하는데, 해보니까 이 만들어진 항체가 역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피 속에서 많이 줄어들고 그 항체를 만드는 능력이 자꾸 감소돼 가지고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MMR 같은 경우에는 아이 때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학령 정기,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맞죠. 2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임신 때 한 번 더 맞고, 이렇게 임신 전에 가임기여상에 한 번 더 맞고, 이렇게 추가 접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가 살아있는 균을 넣어주기 때문에 아무리 약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면역 저하자라든가 임산부들은 이 생백신을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기로 돼 있고, 맞을 때는 이제 항상 자기가 이제 뭐 어떤 상태다, 어떤 환자다, 어떤 임신을 했다, 이런 거를 의사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사백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균을 살아있는 채로 넣어준 게 아니라 그냥 죽어있는 균의 껍데기 일부만 넣어준 거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부담이 없습니다. 뭐 간염 예방접종, A형, B형 간염 예방접종, 뭐 계절형 독감 예방접종, 이런 거 다 사백신이고요. 말씀드린 생백신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사백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백신은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염 예방접종은 3번 맞잖아요.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마다 맞아야 되고, 항체가 한 번 접종을 한 걸로는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져서 이렇게 평생 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되게 금기가 없고 어지간하면 다 맞아도 되기 때문에 사백신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독감 예방접종 뭐 그러죠. 임산부인데 저 독감 접종 맞아도 되나요? 저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이거 독감 접종 맞아도 되나요? 맞아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써요. 사백신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성인 예방접종이 오늘 주제인데, 성인 예방접종, 어른들은 도대체 무슨 예방접종을 맞나요? 했는데, 이게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감염병을 총괄하고 있는 이제 부서가 질병관리청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맞아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안인데, 이 권고안이 사실은 학계의 권고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비용 대비 효과, 뭐 이제 이런 걸 따져보면은 학계에서는 비용은 둘째치고 효과만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데, 이런 국가에서 관리할 때는 비용과 효과를 이제 같이 놓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달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일단 뭐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죠? 예,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인플루엔자는 이게 계절형 독감이고요. 그다음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이라, 이건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제 DTP라고 맞는데, 이제 어른들은 T대비라고 해서 이거를 맞는 경우가 있고, 폐렴구균, 이거 폐렴 사슬 알균이라고도 하는데,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 그 다음에 간염은 A형, B형이 있고, 수두 예방접종, 그 다음에 요게 아까 말씀드린 MMR이라고 부르는 예방접종, 그 다음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라고 흔히 부르는 요게 있고, 이제 대상포진, 아주 얘기 많죠, 대상포진. 그 다음에 수막구균, 수막알균이라고도 하는데 요거 예방접종, 그 다음에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뭐 굉장히 많은 접종들이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야기할 건데, 제가 옛날에는 이런 예방접종은 의사들이 알아서 그냥 접종하는 거였기 때문에 광고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선전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예방접종들을 이게 인기 연예인들, 뭐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렴 구균 백신, 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이제 유명한 백종원 씨죠. 네, 이제 광고 모델로 써가지고 이렇게 광고도 하고 있고, 이 영화 배우, 예, 마동석 씨를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아라, 뭐 이제 이런 광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유명한 탤런트, 혹은
보이그룹, 예, K-팝 스타들을 가지고 데려다가 이제 이런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이렇게 홍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요즘에 핫한 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예방접종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나요? 제가 지금 채팅창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128명이 계시고, 채팅,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 올려주세요. 네, 제가 답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답을 성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열려 있는 거죠? 저한테는 지금 채팅창이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자, 어찌됐건 이제 첫 번째 얘기는 폐렴 예방접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폐렴 예방접종인데 이제 폐렴 사슬 알균 혹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이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있으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래요. 이게 폐렴 예방접종 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폐렴을 예방해 주느냐? 실제로 보면 전체 폐렴 중에 사실은 이게 전체 폐렴을 예방해 주는 주사는 아니고요. 폐렴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균주 중에서 폐렴 구균, 폐렴 사슬 알균이라고 하는 요 균에 대한 예방접종인데, 이 균이 근데 전체 폐렴의 한 40% 정도가 요 균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폐렴을 모두 다 예방해주는 주사는 아니고 요 균에 대한 예방접종이다. 근데 이 균은 사실은 폐렴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뭐 뇌수막염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균에 감염이 돼서 뇌수막염이나 폐렴에 걸렸을 경우에 사망률이나 입원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을 맞으면 상당히 좀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방접종을 많이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폐렴 예방접종이요. 이 폐구균 예방접종이 23가 다당 백신이라는 게 있고 13가 단백결합 백신, 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뭐냐면 원래 예전에는 23가 다당 백신이라는 거예요. 23가라는 말이 뭐냐면 이 폐구균이 종류가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23가지를 커버하는 백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에다가 이거를 백신을 이제 균주를 붙여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 23가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얘가 효과가, 이 항체가 한번 만들어지면 항체가 한 5년쯤 지나면 항체 역가가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거의 예방 효과가 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고 좀 굉장히 오래 가는 거를 만들 수 없을까 해가지고 만든 게 단백결합 백신이라는 겁니다. 단백결합 백신은 한 번 맞으면 효과가 거의 일생 동안 수십 년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한 번 맞으면 거의 평생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단백결합 백신을 만드는 게 힘들어요. 그래갖고 23가처럼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5가, 뭐 10가 이렇게 만들다가 지금은 13가를 이제 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결합 백신 13가, 다당 백신은 23가 이제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통용되고 있는데, 요즘에 아까 백종원 씨가 선전한 이거는 13가를요 15가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 커버하게 만든 거예요. 15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곧 출시 예정인데 20가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21가도 조만간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결합 백신인데 점점 개수가 늘어나니까 23가 다당 백신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커버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13가가 좋으냐 23가가 좋으냐, 뭐 그래 23가 안에 13가가 이렇게 포함된 게 아니고요. 23가가 이렇게 있으면 13가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겹치는 부위도 있는데 좀 다른 부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둘 중에 뭘 맞을까가 아니라 두 개를 다 맞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감염 학회에서는 두 개를 다 맞아라. 23가 다당 백신하고 13가 단백결합 백신을 다 맞아라. 두 개를 다 맞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65세 이전에 맞는 사람들은 당연히 13가를 맞는데, 이것도 근데 너무 일찍 맞으면은 조금 그래요. 왜냐면 너무 젊을 때 맞아 놓으면 이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연세 드신 분들이 나중에 이 균에 감염돼서 폐렴이 걸렸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맞아야지 효과가 좋은데 너무 일찍 맞으면
진짜 정작 효과를 봐야 되는 60세, 70대에 가가지고 효과가 좀 떨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좀 일찍 맞는 것보다는 대략 한 65세쯤 되면 그때 맞아라. 근데 65세 이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좀 면역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당뇨병 환자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그냥 맞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때 23가를 그러니까 다당 백신을 맞아버리면, 당분 백신을 맞으면 5년 뒤에는 효과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때 맞으면은 조금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전에 맞을 때는 만약에 맞는다 그러면 단백결합 백신을 맞고, 65세가 넘어가면은 23가 다당 백신을 맞아라. 그런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거 봤을 거예요. 65세가 넘어가면요, 국가에서 이걸 무료로 놔줘요. 보건소에서 이걸 놔주니까 이거 예방접종 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요게 23가 다당 백신입니다. 요거를 먼저 맞고요. 그 다음에 13가 백신은 요거 맞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맞으시면 됩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맞는데, 만약에 나 65세 전에 그냥 미리 맞았는데, 당 백신을 맞았는데,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65세가 되면은 한번 다당 백신 한 번 더 맞는데 최소한 5년은 띄고 맞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다당 백신은 그 5년마다 계속 맞으면 좋으냐? 아니요. 5년마다 맞으면 효과가 처음만큼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23가 그냥 한 번 맞고 끝내는 거고, 그 다음에 13가를 한 번 더 추가 맞고, 그래서 접종을 완료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까 백종원 씨가 선전하는 15가 백신이 나왔는데, 이 백신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맞아도 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굉장히 한 30년 이상 효과가 지속된다고 돼 있으니까 40, 50대 정도가 맞아도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50대쯤 넘어가면은 이거를 맞아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사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3가와 13가를 두 개를 다 맞되 한 1년 정도 간격을 두고 맞아라. 그렇게 지금 권고가 되고 있고요. 감염학회에서는 13가를 먼저 맞으라고 권합니다. 13가를 먼저 맞고 65세가 넘어가서 23가를 맞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좀 달라서 65세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하는 거는 65세가 넘었을 때 23가를 한 번 맞고 한 1년 뒤에 13가를 맞는 거는 사실 질병관리청에서 권고 안에는 지금 안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두 개 다 맞는 게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채팅창을 잠깐 볼까요? 채팅창에 봤더니 지금 국가에서 무료로 맞춰주는 폐렴 예방접종은 뭐냐?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3가 다당 백신입니다. 요거는 가격대가 원래는 한 5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해주는 거고요. 지금 13가 접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되게 비쌌어요. 되게 비쌌는데 지금 가격대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선에서 아마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1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가가 새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5가 단백결합 백신은 가격대가 그보다는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단백결합 백신은 그냥 자기 돈 내고 맞는 거고, 65세 이상 되면은 이 다당 백신은 무료로 맞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권희님께서 단백결합 백신과 다당 백신을 먼저 맞고 13가 맞으면 안 되냐?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23가 다당 백신을 먼저 맞고 1년 뒤에 13가 맞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13가를 먼저 맞았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13가를 먼저 맞고, 그리고 한 1년 뒤에 23가 맞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또 별이사랑님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싱글릭스를 맞고 이후 독감 예방접종 할 경우 간격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예,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셔야 됩니다. 둘 다 사백신이거든요.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거를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슬라이드, 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이거 누가 맞아야 되느냐? 누가 맞냐면요. 지금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사를 만든 회사에서는 50세부터 맞는 걸로 적응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 권고하는 65세지만 50세 넘으면 이 주사를 맞을 수 있다. 근데 50세부터 맞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상포진도요, 젊은 사람들이 걸렸을 때는 이게 잘 나아요. 잘 낫고, 소위 말하는 포진 후 통증이라고 해서, 대상포진 혹시 걸려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대상포진은 치료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항바이러스가 정해져 있어요. 항바이러스 일주일 동안 이제 뭐 먹거나 이제 주사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치료를 하는데, 만약에 그 치료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바이러스는 그렇게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세요. 병원에 갔는데 치료는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아픈데요. 대상포진은 되게 굉장히 아픈 병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 이게 수두 바이러스랑 같은 바이러스예요. 수두 바이러스에 이제 이게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수두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이 신경을 타고 바이러스가 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신경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신경에 자극이 와서 무지하게 아픕니다. 굉장히 아픈 병이고, 그다음에 신경을 따라서 번지기 때문에 신경이 이렇게 가는 그 길대로 번집니다. 그래서 피부에 이 일자 줄무늬로 수포가 잡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수포가 여기저기 잡히는 게 아니라 특징적으로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잡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형태죠.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린 다음에 포진후 통증이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힘든 통증으로 후유증을 굉장히 오래 앓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젊은 사람들은 좀 비교적 수월하게 낫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65세 이상을 이걸 맞아라, 주사를 맞고 예방을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좀 젊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면역 저하자들은 맞는 게 좋고, 또 50세 이상부터는 뭐 맞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맞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게 이것도 지금 마동석 씨가 광고하고 있는 싱글릭스라고 하는 주사가 있는데, 이거 뭐 상품명을 제가 이런 데서 꼭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뭐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면 주사가 2개밖에 없어요. 3개 있습니다. 3개. 조스타박스라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생백신이에요. 생백신으로 만들어 수십 년 동안 이제 주사를 해왔던 거, 한 수십 년 아니고 한 2, 30년 정도 주사해왔던 거고요. 요 조스타박스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스카이 조스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2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요건 생백신이에요. 그런데 이 주사가 그동안에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어요. 재미를 봤죠. 진짜 뭐 효과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주사는 이 조스타박스 혹은 스카이 조스타라고 하는 생백신, 기존에 쓰던 백신은 항체가 만들어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효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50대 때 맞으면, 50대에서 주사를 맞으면은 항체가 약 한 70% 정도 생긴다고 봅니다. 60대에서 마시면은 거의 한 60% 정도 생겨요. 그럼 70대가 맞으면 항체 생성률이 한 5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70대가 맞으면 반은 생기고 반은 안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럼 효과가, 비싼 돈 내고 맞았는데 효과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게 사실 문제였는데, 그런데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이거 주사를 맞고 포진 후 통증, 아까 말씀드린 그 후유증이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훨씬 줄어요. 훨씬 줄기 때문에 걸리는 것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는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후유증을 많이 줄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걸릴 수는 있지만 수월하게 앓고 지나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런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주사를 그동안 많이 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재조합한 사백신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재조합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사백신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주사를 했는데, 요거는 주사를 2번 맞습니다. 한 번 맞고, 사백신이니까 보통 추가 접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달 뒤에 한 번 더 맞습니다. 이게 2번을 맞는데, 이렇게 나온 게 마동석 씨가 광고하는 싱글릭스라고 하는 주사인데, 이 싱글릭스는요, 맞고 나면 항체 생성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90%가 넘습니다. 50대에서 맞으면 한 7%쯤 되고요. 70대에서 맞아도 90% 정도는 항체 생성률이 나오고, 더 중요한 건 항체가 유지되는 걸 보면, 이 전에 맞았던 조스타박스라고 하는 생백신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찍 맞으면은 손해였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일찍 맞으면은 손해라서 60대 이후부터 맞는 게 오히려 더 나았는데, 이 새로운 예방접종,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지가 몇 년밖에 안 됐지, 미국에서는 이 주사를 쓴 지 꽤 오래됐고, 다른 나라는 이 주사 싱글렉스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주사는 10년이 지나도 항체 생성률이 거의 90% 이상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계속 높게 유지가 되니까 이건 진짜 효과 좋다 해가지고, 이미 미국은 생백신은 거의 사라지고 전부 다 이 사백신인 싱글릭스로 거의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죠. 뭐냐면 가격대가 조금 비싸요. 이거 이제 2번 맞아야 되는데, 한 번 맞을 때 거의 뭐 한 20만 원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2번 맞으면은 거의 한 50만 원 정도 드니까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비싼데, 이제 이게 가격대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번 맞는데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까지 떨어지기, 이제 곧 조만간 떨어질 것 같고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2번 다 맞는데 한 30에서 40만 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 40만 원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비싸긴 합니다. 솔직히 뭐 예방접종 맞는 걸로 비싸긴 한데,
그래도 효과가 워낙 좋고 노인들에게서는 포진후 통증 대상포진 한번 걸려보신 분들 주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공포예요. 너무 공포인데 효과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아마 많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대상포진이 예방접종 이전의 예방접종하고는 이제 요런 차이가 좀 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는데도 이거를 또 맞아야 되냐 이건데 대부분 다 권고합니다. 한번 왜냐하면 대상포진에 걸렸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맞는데 보통은 이제 그러면은 대상포진 걸리고 언제 맞느냐 이것도 이제 얘기가 좀 많기는 한데 보통은 지금 권고되는 거는 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맞는 거를 많이 권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으시면은 이제 충분할 것 같고요. 강나영님, 네, 저 PPA 분 질문 잠깐 볼까요? 벨마 치료 후 대상포진, 벨마 치료가 뭘까요? 제가 벨마 치료라는 말을 벨마가 뭘까요? 제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상포진 중에 지금 말씀드린 싱글릭스는 사백신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사백신을 맞아도 됩니다.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대신 이제 조스타박스 같은 기존에 쓰던 거는 이제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되고요. 강나영님께서 물어보신 건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은 감기에서 폐렴, 폐혈증이 오면 위험해질 수 있는데 예방접종으로 폐렴을 막으면서 폐혈증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폐구균 예방접종은 모든 폐렴을 예방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폐구균에 대한 것만 예방을 해주는데 폐구균에 의한 노인들이 폐렴으로 진행되면서 폐혈증까지 그러니까 악화되는 거를 막는 효과는 확실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이거 맞는 거가 이제 괜찮긴 하죠. 다시 질문 중에 이제 바비라니아님, 네, 바비라니아님이죠. 50대 초에 맞으면 60대 초 또 맞으면 되나요? 뭘요? 대상포진이요? 아니요. 대상포진은 그냥 한 번 맞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맞고 끝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싱글릭스는 2번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달 뛰고 맞는 건데 그렇게 맞으면 끝나고 나중에 또 맞을 필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별사탕님이 23살 아들이 올여름 한 달 정도 서유럽 배낭여행 가는데 예방접종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마지막에 뒤에 기타가 있는데 그거 할 때 말씀드릴게요. 요거 넘어갈게요. 배제크님이 1회 25만에 가격 낼 때 기다려야겠다. 근데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가격이 분명히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언제 내려가냐? 다음 달에 내려갈 것 같으면 분명히 한 달 기다려 다음 달에 맞으면 되는데 가격대가 언제 내려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제약회사도 잘 몰라요. 제약회사에서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뭐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이 가격대 내려갈 때 기다렸다 맞겠다고 6개월 1년 기다렸다가 그 사이에 걸리면은 누가 책임지냐? 아무도 책임 못 지니까 사실은 뭐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것 같으면 당연히 뭐 부담스러우니까 기다리는 게 맞는데 뭐 솔직히 뭐 제 생각에는 떨어져 봐야 뭐 많이 떨어지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떨어지는데 15만 원, 20만 원 솔직히 많이 떨어지긴 한데 글쎄요 한 10만 원 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럴 거면 그냥 지금 맞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예방접종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요. 이것도 진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예방접종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거 HPV, 영어로는 HPV라고 합니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해서 HPV 바이러스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HPV 예방접종이라고도 하는데, 흔히 말하는 거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자궁경부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궁경부암 원인으로 거의 95% 이상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잘 컨트롤을 하면은 예방을 시켜버리면 자궁경부암을 안 생기게 할 확률이 95%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효과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접종을 하는데 이 바이러스도 문제는 이 바이러스도 역시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기존에 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거는 이가가 있습니다. HPV 16, 18번을 하는 이가랑 그 다음에 4가, 이가는 그냥 상품명 얘기해도 됩니다. 어차피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가는 서바릭스라고 하는 게 있고 4가는 가다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가다실은 6번, 11번이 더 들어가 있어요. 6번, 11번, 16번, 18번이고 이가는 서바릭스는 16번, 18번만 커버를 해요. 그런데 자궁경부암 일으키는 그 원인 중에
그러면 HPV 종류가 수십 가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16번, 18번, 6번, 11번이 몇 프로쯤 되냐 보면은 거의 80에서 90%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혹은 네 개만 커버를 해도 상당히 커버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효과 괜찮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6번, 11번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자궁경부암 외에도 남성에서 뭐 소위 말해 곤지름이라고 해서 콘딜로마라고 하는데 그 성병이죠. 그래서 이 성기에 이렇게 사마귀 같은 게 생기는 병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이게 이제 6번, 11번이 일으키는 거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것까지도 커버가 된다고 해서 남자들도 이거 맞으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미국에서는 이제 젊은 남자들도 이걸 맞아라 이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가에서 남학생들 말고 여학생들만 12세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면 이 예방접종을 맞춥니다. 국가에서 이걸 놔줘요. 이걸 무료로 놔주는데 이과, 사과를 놔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는데 근데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과는 한 번 맞고 한 달 뒤에 맞고 6개월 뒤에 맞고 3번 맞는 거고 사과는 한 번 맞고 2달 뒤에 맞고 6개월 뒤에 맞고 이렇게 둘 다 3번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구를 해봤더니 나이가 어릴 때 맞으니까 나이가 14세, 17세가 넘어가서 맞으면은 이제 이렇게 3번 다 맞아야 되는데 12세, 14세 나이가 어릴 때 중학생 때 막 이때 맞으면 한 번 맞고 6개월 뒤에 한 번 더 맞고 딱 2번만 맞아도 항체가 거의 어른들 3번 맞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2번만 맞추는 걸로 이과랑 사과를 2번만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여성들한테 맞추는 걸로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성병을 예방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남자들 특히 이제 청소년기 남성 남학생들한테도 이제 맞추는 거를 국가에서는 그걸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닌데 그냥 자기 돈 내고 이제 맞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인유종 바이러스는 이제 조금 이게 사실은 이 바이러스에 왜 걸리는지를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 바이러스에 왜 걸리냐면요.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왜 걸리냐면 거의 99.9%는 성관계를 통해서 옮는다고 봅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여성하고 성관계를 맺은 남성의 성기에 바이러스가 붙어 있다가 이 남성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을 때 그 여성한테도 또 바이러스가 옮겨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게 이제 거의 99%가 다 이렇게 옮겨진다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평생 태어나서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부부가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다가 결혼해서 관계를 맺고 아기를 낳고 죽을 때까지 둘만의 부부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사실 이 접종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게 뭐 한번 사귀다가 헤어졌고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성을 만나갖고 이제 또 사귀다가 또 헤어져서 또 새로운 남성,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내가 전에 사귀던 남성이나 여성이 만약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으면 나도 감염될 수 있는 거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이걸 언제 맞는 게 좋으냐? 이제 여기서 고민인데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성관계를 맺기 전에 미리 맞아두는 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예방접종은 청소년기 때 맞는 거를 보통 권합니다. 그러면 난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나는 맞으면 안 되나? 아니요, 맞아도 됩니다. 맞아도 되는데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죠. 맞아도 되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아직은 결혼 전이고 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맞겠다 그러면 당연히 맞는 게 좋습니다. 40대 때도 맞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40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괜찮습니다. 50대, 60대가 넘어가면 맞는 게 좋으냐?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정말 뭐 이렇게 다양한 성경험을 하기 이제 50대 분, 60대 분들을 뭐 이렇게 비하하려는 뜻은 아닌데 50대, 60대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성경험을 하기에는 이제 조금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제 50대, 60대까지 맞으라고 권하기 좀 어려운데 성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바이러스 감염되기 전이라면 당연히 맞는 거를 권고할 만한 거죠. 당연히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접종을 맞으면 내가 인유종 바이러스 걸린 게 치료가 되나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치료되는 건 아니고요. 감염이 되는 것만을 이제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인유종 바이러스는 원래 치료 방법이 없어요. 치료약이 없어요. 그냥 내비두는데, 내비두면 저절로 걸리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내버려 두면은 거의 뭐 한 8, 90% 정도는 자연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됐다고 해서 나 무조건 자궁경부암 걸리냐, 뭐 내가 무조건 곤지름 뭐 성병에 걸리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자연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 안 되는 경우가 거의 90%인데 그 중에 10% 정도는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10%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하는 거죠. 근데 자궁경부암 걸리는 환자한테는 10%가 아니라 뭐 걸리면 100%니까 당연히 예방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효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제 이게 있어요. 지금 아까 저기 선전에 나왔던 거는 뭐냐면요. 이가랑 사가가 아니라 국가예요. 국가. 가다실 9이라고 해서 국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커버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커버되는 범위가 넓고, 그러니 당연히 효과가 더 좋고,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국가를 많이 맞추는데, 국가는 아까 말한 그 국가에서 해주는 그 무료 예방접종하는 그 청소년 여학생들 맞는 데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돈 내고 맞는 건데, 이것도 2번 맞는데, 이것도 3번 맞는데, 1번 맞고 2달 뒤에 맞고 6개월 뒤에 맞고 이렇게 3번 맞는데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원 정도 한 번 맞는데, 그 정도까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3번 맞으면 거의 한 5, 60만 원 들어서 사실은 좀 가격대가 조금 비싸긴 한데, 뭐 시간 지나면 뭐 떨어지겠죠, 이것도 뭐. 근데 아무튼 지금 맞는 건 국가고, 국가는 돈 내고 맞는 건 국가인데, 국가는 효과 좋고 남학생들도 맞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선전에, 그러니까 남자 연예인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박보검 씨인가 그 연예인도 나와서 같이 선전, 남자들도 맞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젊은 남자들 맞추는 거는 저는 뭐 100% 찬성입니다. 이거 당연히 맞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 질문을 잠깐 볼까요? 봤더니 조스터박스 접종한 지 딱 10년 차라 싱글릭스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는 베제크 님이시죠? 네, 저는 고민할 거 없이 맞으시는 거 좋다고 봅니다. 뭐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하지만 당연히 맞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나영 님이 또 한 가지 물어보신 거는 37도 중후반 때 미열이 있을 때는 어떤 예방접종이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열이 나는데 그냥 체온을 재는데 37도 뭐 4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방접종 하면 안 돼요는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떤 병에 감염이 되어 있다. 근데 열이 난다는 건 어떤 바이러스든 균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바이러스나 균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걔를 없애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좀 싸우고 있는데, 막 그런 거잖아요. 막 전쟁통에 막 그러고 있는데 가가지고, 야, 너 이거 좀 이것도 좀 해줄래? 그러면은 뭐 못할 건 없는데, 아무래도 좀 뭐랄까 좀 힘들죠. 힘들고 좀 항체가 잘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부작용이 날 가능성도 크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방접종은 신체 건강할 때, 컨디션 좋을 때 맞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열이 있을 때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어떤 예방접종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지만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 특히 생백신은 안 하시는 게 뭐 100% 안 하시는 게 맞고, 사백신은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PA님, 대상포진 후 얼굴마비 치료. 얼굴에 얼굴 신경에 이제 오는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안면 신경에 오는 병이 있어요.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는데,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인데, 이 병 후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당연히 합니다. 똑같이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가 종결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맞으시는 거를 보통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비라니아님께서 차라리 더 기다려 60대 맞는 게 나을까? 지금 51세인데 아까 50대 초에 맞고 20대 또 맞으면 안 되냐 물어보신 분이죠. 네, 그러면 기저질환이 없고 특별한 면역력의 이상이 면역 저하자가 아니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 60대 맞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싱글릭스 60대 맞으셔도 됩니다. 근데 50대 맞아도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건 이제
이제 선택이죠, 선택. 뭐, 나는 뭐, 몸 잔병 치레도 많고 몸이 좀 허약한 편이어서 좀 걱정이 많이 돼. 그러면 맞으시는 게 50대에도 그냥 맞으시는 게 낫고, 뭐 굳이 내가 지금 몸 건강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그냥 걱정돼서 그래, 그러면은 조금 상황을 보고 맞으셔도 됩니다.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안 맞고 기다리시다가 52세에 걸리면은 그 교수가 안 맞아도 된다 그래서 안 맞았다가 걸렸다고 원망하셔도 이제 저는 할 말은 없는데, 네,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죠. 정경희님께서 고혈압인데 폐렴구균 맞아도 되나요? 네, 폐렴구균 아까 말씀드린 사백신이죠. 사백신은 무슨 병이 있어도 다 맞아도 되는 병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기타를 좀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이제 많은 접종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벌써 40분이나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00일의 예방접종인데 100일의 예방접종은요, 그 밑에 파상풍 예방접종하고 우리 묶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원래 어린 아이 때요, DTP라고 하는 걸 예방접종 말씀드려요. DTP라는 건 뭐냐면 디프테리아의 D랑 T는 파상풍의 테타누스, P는 백일의 펄투시스. 그래서 DTP, 요 세 개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섞어가지고 맞는 거를 DTP라고 하는데, 이걸 어릴 때 맞습니다. 2, 4, 6개월에 맞고 15에서 18개월에 한 번 맞고 4세에서 6세에 맞고 한 5번 정도를 맞거든요, 어릴 때. 이러면 원래는 예방접종이 종결이 되는 건데, 파상풍, 두 번째 파상풍부터 얘기할게요. 파상풍은 항체가요, 역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0년에 한 번꼴로는 이제 주기적으로 그냥 맞아라 그래요. 근데 10년에 한 번꼴로 병원에 가서 파상풍 예방접종 맞는 분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저는 알고 있지만 저도 10년에 한 번씩 안 맞아요. 예. 저희 와이프도 제가 가서 맞춘 적이 없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맞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에 한 번씩 맞으려고 되면 사실 잘 안 맞거든요. 그럼 언제 맞냐면 어디 찢어지거나 어디 다쳐가지고 응급실 가면 그냥 거기서 보통 맞아요. 거기서 이제 추가 접종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거를 저희가 뭐라 하면 TD라고 합니다. TD. D는 이제 디프테리아를 소문자로 써서 약하게 만든 거고, 주로 이제 파상풍 예방 접종은 TD 접종을 이제 10년에 한 번씩 맞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 DTP 중에 P, 펄투시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펄투시스는 그요? 원래 백일해라는 병이요. 원래 어른들한테는 별거 아닌 병이에요. 이게 백일해라는 병이 100일 동안 해라는 게 기침이라는 뜻이에요. 100일 동안 기침하는 병이라고 해서 이제 만성 기침을 원인이거든요. 근데 어른들은요, 100일에 걸려도 사실 그냥 기침을 오래 해서 이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죽고 살 병은 아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100일해가 어린아이들, 영유아한테 아이들이 걸리면은 이게 영아 사망률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DTP는 아기 때 맞는 거예요. 2, 4, 6개월. 그러니까 돌되기 전에 맞는 거예요. 이때 맞아갖고 영아 사망률이 이거 맞고 나서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 DTP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 100일의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문제는 한 몇 년 전부터요, 완전히 거의 검출되지 않았던 100일의 환자들이 하나둘 늘었는데, 그게 어린아이들은 아니에요. 영아는 아닌데 어른들한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DTP에 너무 옛날에 맞았으니까 어른들을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어른들은 문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문제 안 돼요. 이걸로 뭐 죽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기침 오래 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어른들이 아직 이 충분한 항체가 생기기 전에 영유아랑 접촉을 하면, 이 아이가 항체가 생기기 전에 2, 4, 6개월에 맞는 과정에 있는, 항체가 생기는 과정에 있는 아이를 접촉을 하면 아이한테 옮겨갖고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의 예방접종을 누가 맞으라고 돼 있냐면은 모든 임산부들 임신할 때마다 맞으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린 아이를 돌봐야 하는, 돌 전에 아기를 돌봐야 하는 뭐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요즘 돌 전에도 어린이집 보내죠. 어린이집 뭐 교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이 돌봐주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들. 왜? 애기 낳고 나서 아유 예쁘다, 가서 한번 보자 하고 갔는데 하필 재수없게 내가 100일에 걸렸어. 근데 가서 애한테 옮겨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도 다 맞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의 접종은 애기 낳은 집에서는 그 집 식구들은 다 맞는 거를 이제 권고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언제 맞냐면요, 아까 제가 파상풍을 TD라고 했잖아요. 근데 100일에가 붙어있는 성인 접종이 나왔어요. 파상풍하고 100일에 붙어있는 거, 그거를 T대비라고 부르는데, T대 접종은 제가 파상풍 10년에 한 번 맞으라 그랬잖아요. 10년에 한 번꼴로 맞는데, 그 중에 한 번은 100일에를 맞아라, 한 번은 100일에를 맞고 그 다음부터는 TD를 맞아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절염 독감 예방접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매년 가을 되면 무조건 다 맞는 겁니다. 원래 권고하는, 우리나라에서 권고하는 65세 이상, 그 다음에 면역 저하자들은 젊은 살 때부터 맞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 그 초등학생들, 이런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은 맞으라고 돼 있어요. 영유아들 이거 다 맞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30대, 20대, 30대, 40대는 안 맞아도 됩니까?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권고안 에는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맞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산 효과라는 게 있다니까요. 계절형 독감을 예방접종을 사람들이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안 맞은 사람도 덩달아 이게 덜 걸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가을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는 보통 계절형 독감이 유행을 하니까 10월부터 9월, 10월부터 너무 늦게 맞는 거는 조금 그런데 적어도 12월까지는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맞으면은 1차 유행 지난 다음에 맞는 거라 좀 늦은 감은 있어서 가급적 10월, 11월 사이에는 계절형 독감은 예방접종을 다 하시는 게 무조건 권고되고요. 간염 예방접종은, 그 간염은 A형, B형, C형이 있는데 C형은 예방접종이 없어요. C형은 간염에서 만약에 피검사했는데 항체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걸렸다는 소리예요. C형 간염에. 그러니까 C형 간염은 없고 A형, B형 두 가지가 있는데 A형 간염 예방접종은 나이 드신 분들은 솔직히 조금, 왜냐하면 이 A형 간염이라는 병 자체가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뭐랄까 수인성 전염병처럼 위생이 안 좋은 곳에서 이게 쫙 번지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생이 안 좋을 때 걸리는 건데 요즘에 우리 뭐 워낙 위생이 우리나라 다 좋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제가 또 나이 드신 분들 비하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 옛날에 그래요. 옛날에는 뭐 요즘에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옛날에는 뭐 손 씻는 게 어딨어요. 뭐 땅에 떨어진 것도 뭐 그냥 뭐 탁탁 털어서 먹고 막 다 물론 안 그런 것도 이제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어갖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린 그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넘어가신 분들은 어릴 때 A형 간염을 알았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A형 간염은 어릴 때 한번 걸리면 감기 앓듯이 굉장히 수월하게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자기 걸린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항체가 자기도 모르게 검사해보니까 항체가 있네 뭐 이렇게 나오는 분들 많아요. 그거는 뭐 좋은 거죠. 항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위생이 철저하기 때문에 A형 간염 안 걸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항체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른이 돼서 A형 간염 걸리면 굉장히 심하게 앓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20, 30대, 40대까지는 A형 간염 항체 검사 해보고 없다 그러면은 맞고, 만약에 항체 검사도 안 했는데 예방접종 안 했다 그러면은 그냥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2번 맞게 돼 있거든요.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한 번 더 맞게 돼 있어서 2번 맞으시면 되고요. B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는 의무 접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어지간하면 다 맞았어요. 이게 어르신들은 안 맞은 분들도 뭐 7, 80대 안 맞으신 분들도 있긴 있지만 이제 어릴 때 이제 돌 전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한 번 맞고 한 달 뒤에 맞고 6개월 뒤에 맞고, 그러니까 3번 무조건 다 맞춘 거거든요. 그런데 항체가 안 생긴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항체 생성률이 100%가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 3번 다 접종했을 때 항체 생성률이 한 70%에서 8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3명은 안 생기거든요. 근데 맞았으니까 당연히 예방됐겠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간염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건강검진을 했든 무슨 검진을 했는데 만약에 항체가 없는 걸로,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걸로 나왔다 그러면 다시 3번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맞으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막 알균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많이 안 맞고요. 뭐 뭔가 이렇게 면역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맞는데, 이거 맞아야 되는 권고하는 게 뭐냐면 외국에서 기숙사 생활하거나 뭐 군대 가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요걸 맞게, 자녀분들 중에 어디 외국에 기숙사 간다든지 아니면 군대 가는 젊은 청년이 있다 그러면은 요 예방접종을 맞추시는 게 이제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신없이 50분까지 맞추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이제 질문 몇 가지만 좀 볼까요? 아까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30대 초 신혼부부인데 자궁경부암 주사 시기를 놓쳤다. 가격 부담이 되는데 부부가 각자 4가씩만 맞아도 요방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신혼부부인데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면 시기 놓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맞으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가를 맞으셔도 됩니다. 9가를 맞으셔도 되고요. 국가가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4가, 근데 이제 시중에서 4가 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은 가다실 9이 나왔기 때문에 가다실 4는 거의 시중에서는 거의 사라졌고요. 아마 그 청소년 국가 접종 거기에만 아마 지금, 근데 시중에 구하기가 힘드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현재도 100일에 독감 계속 유행 중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유행할까? 아,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독감은요, 이거 무조건 유행합니다. 무조건 매 해마다, 겨울마다 유행하는데, 제가 전에, 물병 이야기 초창기에 그 감기, 독감, 뭐, 코로나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거기에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독감은 이게 변종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계속 맞으셔야 되고 100일에는 글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산 효과가 확실히 생기면 성인들도 이제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100일의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수만 명은 아니고요. 해보면 뭐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정도이긴 하지만 이게 한번 발생이 이제 막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경험했잖아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예방접종을 잘 하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어떤 분이 올렸던데 23살 아드님이 어디 해외 간다고 하셨던 경부암 주사 신혼 남자 맞아도 되나요? 네, 당연히 맞는 거 좋습니다. 네,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라고 부르는 인유종 바이러스 사가 국가는 남성들, 젊은 남자들 맞는 거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별사탕님 질문까지만 하겠습니다. 23살 아들이 올여름 한 달 정도 서유럽 배낭여행 간다. 예방접종 뭘 맞고 가야 되느냐? 서유럽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기가 좋다고 봅니다. 이 위생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를 비하하려는 것도 아닌데,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중남미나 이런 데는 사실 A형 간염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A형 간염은 꼭 맞고 가는 게 좋은데, 그 다음에 무슨 지진 나고 이런데 봉사 활동 간다. 이럴 때는 콜레라 같은 것도 예방접종 하고 가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근데 서유럽 배낭여행 갈 때는 솔직히 그런 것까지 필요 없는데 A형 간염 예방접종 정도는 맞고 가면은 조금 도움은 될 것 같고요. 서유럽 배낭여행 때는 사실 별거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는 예방접종은 없는데 말라리아 먹는 약 같은 거를 챙겨가면 좋은데 서유럽은 딱히 그럴 건 없고 글쎄요. A형 간염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는 유행하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질병이 없기 때문에 한다면은 근데 이제 23살 아드님은 제 생각에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파상풍 예방접종은 맞고 가세요. 파상풍. TD라고 하는데 파상풍 예방접종도 왜냐면 가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다칠 수 있잖아요. 어디 찢어지거나 다치면은 예방접종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꼭 예방접종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맞추려고 했는데 마지막 희봉님께서 질문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거까지만 할까요? 천식 있는 환자인데 폐렴 주사 맞아도 되나요? 네. 폐렴 예방접종 사백신이라고 그랬죠? 사백신은 어떤 환자에서도 다 맞아도 됩니다. 천식 있는 환자들 맞아도 되나요가 아니라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이 호흡기 질환 있는 환자들이 폐렴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맞으셔야 됩니다. 그 병원, 천식 다니시는 병원에 가서요, 폐렴 예방접종 하고 싶은데 얘기하면요, 의사가, 아이고, 이게 당연히 맞으셔야죠 하고 당연히 놓을 겁니다. 이 예방접종 하자고 안 한 의사가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당연히 예방접종 하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맞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막 엄청 빨리 말했는데, 너무 두서없이 말한 것 같아서 좀 정신이 없네요. 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방접종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